자, 일단 전일 미국 증시부터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일 미국의 3대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S&P 500이 0.09% 하락, 다우산업 0.33% 상승, 나스닥 종합이 0.30% 하락, 보합권 부근에 좀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한 두 가지 요인을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이제 CPI 발표를 앞둔 관망 및 경계 심리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대형주들 위주의 차익 매물이 출회되었다는 점,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어느 정도 연관성을 가질 수도 있는 내용이겠지만 일단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한국 시간 기준 오늘 10시 30분, 오늘 밤 10시 30분에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사실 시장에서는 우려하는 것보다 기대치가 높기는 해요. 자,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증시 그리고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불확실성이다. 그래서 기대감이 있는 건 맞지만 발표를 앞둔 관망 및 경계 심리가 좀 작용을 하면서 미국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이 된 첫 번째 요인을 CPI라고 꼽아볼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는 차익 매물, 대형주 위주의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었어요. 대표적으로 뭐 애플, 테슬라, 뭐 알파벳 이런 종목들이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어느 정도 의견들이 갈릴 것 같은데 지금 미국 증시에서 이런 내용들이 찬반이 오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 우리가 흔히 M7이라고 하죠. 미국의 대형 기업들은 2024년 굉장한 강세를 보였고 이제는 고평가 국면에 진입했다. 우리가 현재 실적과 PER을 대비해가지고 주가를 좀 계산을 해본다고 하더라도 평균값과 역사적인 평균값보다 고평가다. 이제는 눌림이 나와야 한다. 이러한 내용이 있고 반대로는 아니다. 우리가 지금 이 대형주들의 기대감을 갖는 거는 현재 실적이 아니라 미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려고 하는 건데 12개월 선행 PER, 즉 1년 뒤 실적과 현재 주가를 기준해가지고 밸류에이션을 따져봤을 때는 아직도 저평가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주가를 예시로 들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요인에 대해서 찬반이 오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주가가 더 올라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 중심으로 하여 차익 매물들이 좀 출회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함께 볼 수 있는 게 러셀 2000 지수는 최근에 굉장한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 러셀 2000 지수라는 게 뭐냐? 미국의 대표적인 3000개 기업들이 있습니다. 3000개 기업들 중에 상위 1000개를 제외하고 하위 2000개 종목들을 모아놓은 걸 러셀 2000 지수라고 해요. 이 러셀 2000 지수가 1월 달에는 좀 부진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왜? 비트크 기업들, 대형주 기업들이 굉장한 강세를 보였으니까 상대적으로 중소형 기업들은 투자 관심을 못 받고 약세를 보인 거죠. 근데 근 한 3, 4일을 보면은 미국의 주요 기업들, 주요 지수 대비해가지고 러셀 2000 지수가 굉장히 아웃퍼폼하는, 긍정적으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 심리가 이제 대형 기업들에서 중소형 기업들로 넘어가는 것들이 하나 둘 확인이 되나? 라는 의문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국면이 아닐까 따져보고 있다는 거죠. 조금은. 물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주도주가 무조건 안 보일 것이다. 미국 증시 따라가는 기업 찾기 힘들 것이다. 이건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의 대표적인 펀드나 운용사들을 보면 사실 올해 초부터 대형주보다 중소기업에 집중을 해야 될 이유들을 계속해서 브리핑을 하는 경우들도 있었고 주목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꽤나 있었어요. 근데 1월달은 그거 해가지고 좀 대비해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에 목, 금, 월 이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가 이어질 것인지, 과연 대형주의 수급이 이탈되는 게 유지가 되고 그 수급이 러셀 2000 중소형 기업들로 움직일 것인지, 순환이 될 것인지 여부는 우리가 이번 주 다음 주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관점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미국 증시 대표적인 기업들이 실적 대비해서 분명히 비싼 가격이라는 건 알겠어.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결국 대세 상승을 하던, 증시를 이끌던 테마와 업종을 보면 그게 저평가했던 게 몇 개나 있을까? 사실상 거의 없다는 거죠. 지금의 인공지능 테마 싼 거 절대 없어요. 작년에 배터리 싼 거 절대 없어요. 마찬가지로 증시의 대세 상승을 이끄는 종목군들은 저평가인 종목을 보기는 흔치 않았다. 하지만 여기서 흔치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형주 위주의 수급이 유입될 것인가? 하지만 반대로 이 수급이 이탈되면서 중소형 종목들로 순환이 돌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편입 종목 체크해야죠. 자, 지난주에 좀 말씀드렸던 MSCI 편입, 결국은 에코프로머티와 한진칼이 편입이 됐습니다. 편입이 된 게 아니라 발표가 된 거죠.
발표가 될 거 2월 말에 진짜 편입이 되고 패시브 자금들이 유입이 될 텐데 과연 그 전후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두 종목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일 거고 편출된 종목은 5개가 있네요. FNF, 호텔신라, 현대미포조선, JYP 엔터테인먼트, 펄어비스 5개 종목은 MSCI 한국지수에서 제외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패시브 자금이 이탈된다는 것도 맞고 시장의 관심이 꺾일 수 있다는 것도 맞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좀 약세를 보일 가능성 그리고 자금들이 이탈되면서 추가적으로 또 어떤 자금들이 이탈될 것인지 이 여부들을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장 시작했습니다. 개장 직후에는 종목들 흐름 좀 한번 지켜볼게요. 잠깐만. 가상화폐 쪽들 좀 강세를 보이는 것 같고요. 배터리는 좀 약세를 보이는 것 같네. 반도체 쪽들이 전반적으로 굉장한 상승을 보이네요. 근데 전통적인 반도체 종목들보다는 이제 AI 관련된 기대감이 큰 종목들이 있죠. 뭐 한미 반도체도 신고가고 이런 종목들 위주로 강세를 보이네. 그래도 양대 증시가 좀 상승하니까 살만하네요. 지난주에 그래도 국내 증시 휴장일 때 미국 증시가 꽤 올랐었기 때문에 오르고 나서 혼조세를 보이고 마감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런 영향으로 외국인 수급이 유입되나 싶은 것도 있고 일부 저PBR 종목들도 강세를 보이는 것 같아요. 그쪽에 외국인 수급들이 하나둘 유입되는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조금은. 저 PBR주는 다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해서 증시를 부양시킬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다들? 결국은 우리가 기대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게 필요하고 보여지는 게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더 올라갈 수 있고 이런 국면을 기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만약에 한국 같은 경우는 일본에 비해서 주주 환원율이 굉장히 낮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주주 환원율이 낮은 국가에서 기업들한테 자발적으로 환원 정책을 일으켜라 라고 했을 시에 기대감이 얼마나 있겠냐, 얼마나 많은 기업이 환원책을 펼치겠냐라는 거죠. 이런 우려감은 있다는 거지. 근데 반대로 정부에서 2월 중에 자세한 구체화된 내용을 발표를 하겠다고 했는데 정부에서 막 의무적으로 이런 공시도 하라고 하고 의무적으로 이런 것도 하라고 해. PBR이 얼마 이하일 시에는 의무적으로 자사주 소각도 하라고 해. 이런 게 나온다면은 대박일 수가 있겠지. 근데 기업들 입장에서 사실 주주를 위해서 당장 돈을 쓰라는 게 현재 고금리 상황에서 좋은 시그널은 아니다 보니까 기업들의 반발이 아마 무시를 못할 거라고 생각은 해요. 이게 뭐 좋은 뜻은 아니지만 보통 이런 구조가 많은 것 같아요. 주식을 시작할 때에는 나는 위험한 거 절대 안 할 거야, 나는 안전하게 삼성전자 이런 것들로만 주식을 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주식시장에 입문을 해서 맨 처음에는 대형주를 사시는데 대형주를 산 이후에는 계속해서 배가 아픈 거지. 이제 저거는 상한가 같네, 저건 이런 이유로 상한가 같네, 옆집 개똥이는 며칠 만에 얼마를 벌었다네, 이런 얘기가 안 들릴 수가 없어. 주변 사람들이랑 주식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점점 이 중소형주로 시선을 돌리게 돼요. 그러면서 단타가 뭔지도 배우고 상따가 뭔지도 배워보고 이제 뭐 재료 매매, 일정 매매 이런 것도 뭔지 공부해보고 그러다가 이제 벗어날 수 없는 손실에 늪으로 빠져드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본인의 관점이 중요하다는 거지.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관심 종목은 다음에 나올 때 한 두세 종목 뽑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보는 탑3, 현재 구간에서 보는 탑3 종목은 뭐가 있는지 다음에 한번 찾아뵐 때 말씀을 드릴게요.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또 그날을 기약하면서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